총선 사전투표를 4일 앞둔 1일 윤석열이 의대 증원 2,000명의 타당성을 강조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51분 동안 기자 질문 없이 일방적 발표를 했다면서 그럴 거면 뭐하러 했냐는 비판이 조중동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앙일보는 의대 증원 2,000명 앞세워서 난국 풀리겠나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을 앞세우는 게 현재의 난국을 푸는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인지 깊이 성찰했으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동아일보는 의대 증원 2,000명 고수인 건지 아닌 건지 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러니 불통 정부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에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반발도 거셌는데요. 의료 공백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 여론이 커지고 보수층 지지 기반이었던 의료계의 표심마저 악화한 상황에서 이날 윤석열이 내놓은 담화로는 민심을 돌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조중동도 2년 동안 쉴드를 치다 이제는 한계가 온 것 같은데요. 현재 윤석열은 사면 초과로 보이지만 본인은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오전 법원 출석을 위한 이동 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 나니 반드시 심판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이 나라 주인인 것을 국민이 무섭다는 걸 꼭 보여줘야 할 것 같다며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의 정상적 삶을 위해 윤석열 정권을 꼭 심판해야 한다. 어제 담화를 보니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국민께서 이번 총선에서 엄정하게 그에 대해 신상필벌을 보여주셔야 국민과 주권을 존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담화를 먼저 짧게 보시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김어준의 논평을 보시겠습니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6 내지 7%에 이른 물가가 건전 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 내지 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망가진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 미래를 위해서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정상적인 제대로 된 삶을 위해서 이번 선거에서 꼭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담화를 보니까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4월 10일에 엄정하게 그에 대해서 신상필벌 보여주셔야 국민과 주권을 존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인 셰표. 제가 오전 중에 인터뷰가 많았는데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 50분 정도 그 의대 정원 관련 담화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일단 질문 답변이 없었습니다. 혼자 약 50분 떠들었습니다. 그걸 왜 하는지 잘 첫째 모르겠습니다. 그걸 왜 KBS 등에서 중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전파 낭비라고 생각한 이유가 그 안에 있는 그 담화문의 내용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뭐 갑자기 몇천 명을 늘린다라는 문제만이 아니라 의대 정원을 늘려놓으면 그 사람들을 어디에 쓸 것인가가 너무 중요한데 현재 지금 의사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제 친구들 후배들 의사 많이 있습니다. 보면 예컨대 지역 의대를 늘렸다. 그럼 지역에서 다 졸업하고 왔는데 다 서울로 옵니다. 수도권으로 옵니다. 그럼 지역 의료는 또 빕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을 떠나서 그 의사들 사이에서도 필수 의료 그 분야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분야. 어려운 분야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의사를 많이 뽑아둬도 인기 있는 데 말고 인기 없지만 우리 국민들의 의료에는 매우 중요한 분야가 있단 말이죠. 글로 안 가면 사람은 의사는 많이 뽑아둬도 또 소용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문제를 의사분들과 협상을 하면서 그때는 단계적으로 늘리자. 그리고 그 늘어난 의사 수는 지역 의료 그리고 그 다음에 의사분들 중에서 필수 분야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복무하도록 하자. 이런 조건으로 협상을 하다가
어그러졌죠. 이 지역 의료 문제, 공공 의료 문제, 필수 의료 분야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의사 수만 늘리겠다는 것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 왜 이러느냐? 이 시간 지금까지 의료 의사 사회에서 수많은 얘기를 해왔고 축적된 논의가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도 파업이 있었고 그러다가 협상하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했고 논의를 다 알고 있는데 그것 없이 수를 늘리자는 얘기밖에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선거 때문입니다. 선거 때 무조건 의사를 때려잡고 자기가 마치 강력한 리더십을 있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정부란 국가 권력을 우리가 줬습니다. 대통령에게 권력을 줬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의료부든 뭐든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분쟁을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쟁을 의료든 과거 같으면 원전 문제건 뭐든 간에 분쟁이 발생을 하면 정부가 책임하에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고 협상해서 그 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나는 2,000명 늘릴 테니까 너희는 알아서 해. 말 안 들어? 압수수색. 이거는 국정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했던 의대 정원 늘리는 아주 단순한 단무지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수늘리면 해결된다. 그런 거 없다. 제가 말했던 몇 가지 다른 보완책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고 의사분들도 동의할 수 있고 그 결과가 국민들의 의료복지를 위해서도 좋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요거 이제 40초인데 40초면 될 거를 50분을 했거든요. 예. 나는 위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나를 우러러 보게 될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왕이 되신 거예요. 구름이 왕이에요. 선거를 치르고 있는 쪽에서는 애가 타서 그런 말을 했겠죠. 이제 하늘 위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안 들려요. 대통령은 지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첫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두 번째 확인할 수 있는 건 대통령에게 대통령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총선을 정말 잘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총선 제대로 치러야지. 3년 동안 정말 상상도 못할 지금까지도 큰일이었는데 큰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어제 대국민 담화였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나서 큰일이다. 정말 큰일이야.